하나 완벽주의 버리기. 한 번은 집에서 손님 초대를 했어요. 이틀 전부터 준비한 메뉴는 코스 요리처럼 빵빵했죠. 하지만 문제는 디저트였어요. 직접 구운 케이크에 크림이 삐뚤어졌고 데코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케이크는 손님상에 올리지 못하고 주방 구석으로 치워졌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친구들이 주방을 둘러보다가 그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야, 이거 너희 집 거야?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망쳤어. 친구가 조각을 잘라 먹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네. 너만 몰랐던 거지.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 즐기지 못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랐죠.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더 즐거워졌어요. 둘, 불필요한 비교 버리기.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승진했어. 연봉이 벌써 1억이 넘는다네.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에 와서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 했죠. 다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은 대체 뭐 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도 그제야 내가 너무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잖아. 아이들 학비 밀리지 않게 다 냈고 내 집 한 채도 마련했는데 내가 왜 남과 비교하며 자존심 상해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 미안해. 어제 너무했지. 사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고마워.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나도 알아.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 뒤로 친구들 모임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또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 이번에 유학 갔잖아. 장학금도 받았다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애도 이번에 전공 수업에서 좋은 점수 받았다더라. 서로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 순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친구들도 각자의 자랑과 고민을 솔직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비교는 서로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 뿐이에요. 대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할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셋, 미움과 원망 버리기. 제 친구 수미의 이야기입니다. 수미는 아들과 몇 년째 서먹한 사이였어요. 이유는 아들의 대학 진학 문제 때문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수미는 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권유했어요. 엄마가 생각하기엔 간호학과가 딱이다. 졸업하면 취업 걱정도 없고 평생 직업이잖아.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죠. 엄마, 난 간호사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수미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음악, 그거 해서 먹고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결국 아들은 수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 전공으로 대학에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때부터 서먹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보면 이상할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볼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왜 안 돼? 엄마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더 멋진 거야. 너도 훨씬 편해질 거야. 수미는 그날 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내 꿈을 존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라면서도 엄마 욕심만 생각했던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답이 없어서 긴장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엄마, 사실 나도 그때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음악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둘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미가 나중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미뤘는지 모르겠어. 먼저 손을 내미니 마음이 정말 후련해졌어.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묶어두지만 용기를 내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수미를 통해 배웠어요. 네, 소극적인 태도 버리기. 몇 달 전 미선이가 영어 학원에 다녀보라고 추천했어요. 저는 곧바로 거절했죠. 아니야. 영어는 너무 어려워.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망신만 당할 거야. 굳이 해야 해. 그러자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망신은 무슨 망신이야. 배우려고 가는 건데. 한 번만 나랑 같이 가봐. 그렇게 큰 흥미도 기대도 없이 첫 수업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이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키셨는데 제 차례가 되자마자 당황해서 얼어버렸어요. Hello, my name is I.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티득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더 창피한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씩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라고 성실히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Actually, it's pronounced 아일랜드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S가 있는데 왜 S 발음이 없지?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선 씨에게 바로 말했죠. 미선아, 나 진짜 창피해서 더는 못 다닐 것 같아. 그랬더니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모르는 걸 그냥 계속 모른 채로 있을 거야? 창피한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더 잘하게 될 거라고. 미선 씨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 수업에 갔고 이번엔 틀려도 선생님께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Excuse me. I don't know what is this. 선생님이 웃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주변의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건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요. 덕분에 저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O projeto 창피함은 Juntos Educar, que 잠깐이지만 premia todas as áreas da 배우지 educação. 않으면 O projeto 계속 Juntos 모르는 Educar, que 채로 premia 머물게 todas 되는 as áreas da educação. 5.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몇 달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10년 넘게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옷, 고장난 전자제품, 한 번도 쓰지 않은 주방용품 같은 물건들로 가득했죠. 순간,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오래된 물건에 얽힌 감정을 떨쳐내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낡은 코트. 이미 사이즈도 맞지 않고 유행도 지나갔는데 그걸 버리려니 낸지 모르게 아쉬웠죠. 그러나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니 답이 명확해졌어요. 결국 코트는 기부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생선 그릴 기계가 눈에 들어왔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샀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팔렸고 대신 그 자리엔 늘 필요했던 작은 커피 머신을 들였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버릴 물건을 정리하면서 생긴 감정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하지만 버리는 대신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면서 물건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 버리기를 실천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라며 반대했지만 물건을 정리한 후 더 깔끔해진 집을 보며 좋아했어요. 물건을 버리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서 저는 더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타인의 시선 신경 쓰기 버리기. 남들 시선 때문에 받는 다이어트 스트레스. 얼마 전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 한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바빠서 운동 못했나 봐. 얼굴이 좀 통통해졌네. 순간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른 친구들까지 다이어트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섞어 말하니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제 몸이 신경 쓰이고 밖에 나갈 때는 옷으로 체형을 가리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이어트가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무리하게 식단을 줄이고 남들 따라 유행하는 운동을 따라 해봤지만 몸은 점점 지치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밥을 제대로 안 드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살 빼려고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남들 때문에 굶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엄마답잖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다이어트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지. 남들을 위한 게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후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 때문이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같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하는 건 중요하지만 단지 남들의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도는 걸 목표로 삼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산책도 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선택인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괜히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남들 시선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아끼는 마음이에요. 7.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심 버리기. 몇 달 전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일정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들어맞길 바랐어요. 그러나 여행 첫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야외 명소는 전부 취소됐고 가족들 얼굴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속이 상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이런 날씨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망쳤잖아.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말에 화가 나서 대꾸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완전 엉망이야. 그때 남편이 차분히 말했어요. 여보, 이럴 땐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야. 비 오는 것도 나름 운치 있잖아. 계획대로 안 돼도 여행은 재미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고 이후엔 지 속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했어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어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진짜 즐거움을 준다는 걸 배운 시간이었죠. 이제는 작은 변수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때론 그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8. 감정 억누르기 버리기. 얼마 전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제 모습이 창피할까봐 감정을 억누르곤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느끼자 친구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죠. 울어도 돼.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로, 주부로, 부인으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안일에 지치고 가족을 챙기느라 제 자신은 늘 뒷전이었는데 한 번도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그 묵혀둔 감정을 건드린 거죠.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힘들고 서운한데 다들 내가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해. 내 희생을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야. 난 왜 이렇게 참기만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참는 게 언제나 좋은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말은 해야 하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 그래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제 마음을 말로 풀어내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으며 즐기기로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고 가족들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도하다 보니 가족들도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강한 모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쌓인 걸 털어놓으니 내면도 훨씬 건강해졌고 이제는 웃음도 눈물도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 버리기. 얼마 전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너무 떨려요. 저는 걱정이 많아지는 마음을 누르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잘했으면 해서 걱정이 돼. 그 말을 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걱정만 하면 정말 딸이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걱정하는 건 마치 그렇게 되길 바라는 기도와 같아. 근데 걱정은 사랑도 관심도 아니야. 백해무익하지. 걱정을 많이 하는 제 습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설령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걱정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발표할 때 많이 떨려봤어. 근데 내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잘할 거야. 엄마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딸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 발표를 마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떨렸는데 엄마가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걱정이 정말로 필요한 걸까? 대신 믿음과 격려로 에너지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걱정을 내려놓으니 저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걱정은 그저 무익한 기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믿음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걱정보다는 응원과 지지가 더 큰 힘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 보세요. 관계도 삶도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고집 버리기. 얼마 전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절대 먼저 사과 안 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 말을 듣던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말대로라면 너도 계속 마음에 앙금만 남는 거잖아. 그게 뭐가 좋아? 사실 저는 꽤 고집이 센 편이었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는 제 입장을 고수하느라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제 고집이 오히려 제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며칠째 냉전 중이었지만 이상하게 먼저 사과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계속 떠올라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사실 나도 미안했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을 버리는 건 단순히 이기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죠. 고집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작은 다툼이 생겨도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고집은 순간의 자존심은 지켜줄지 몰라도 중요한 관계를 상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지요. 고집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배움과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가지고 있던 것들 버리고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